우리가 수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출. 자, 수출의 개념이 이제부터 쉬워요. 왜냐하면 수입을 알았기 때문에 수출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수입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외국 물품 반대는 내국 물품이죠. 우리나라 반대는 외국이에요. 그 다음에 반입 반대는 반출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최신간서가 자, 수입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입의 의제 사유가 있었어요. 그럼 수출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출의 의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수입의 의제 사유는 6개였지만 수출의 의제 사유는 1개입니다. 그래서 수출의 의제 사유는 최신간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적법하게 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우리가 수출의 의제 사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입을 이해하면 수출은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하고 비싸게 보이는데 수출은 아닌 그런 또 다른 이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송이라는 절차예요. 반송. 자,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바꾸어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예요. 근데 반송은 처음부터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와가 그 다음에 그 특정한 어떤 사건 사유가 있어서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바꾸어서 보내는 건데 요거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이 됐지만 계약 위반, 위약 물품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위반과 같은 사유가 발생이 돼서 국내에 반입을 하지 않았어요. 즉 수입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걸 거치지 않고 다시 그 외국 물품 상태에서 외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낼 때 우리가 이것을 반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건데 반송은 도착한 외국 물품을 외국 물품 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반출한다는 개념은 똑같지만 물품의 속성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반송의 경우에는 일단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이 되었지만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됐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 사유, 계약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사건 사유가 발생해서 국내에 수입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즉 외국 물품 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 물품으로 돌려보낼 때 우리가 이것을 반송이라 한다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외국 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 수리를 거쳐서 내국 물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업이 물품을 받았는데 회사 창고에서 다시 이 물품을 확인해 보니까 계약 위반 물품이에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전제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 위반이니까 소비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수출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서 외국 물품으로 바꿔서 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이 경우는 반송하고 좀 다르죠. 반송의 경우에는 외국 물품을 외국 물품 상태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외국 물품이 일단 내국 물품이 되었다가 다시 외국 물품이 돼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이 경우는 우리가 재수출이랍니다. 재수출. 그래서 반송은 외국 물품을 외국 물품 상태로 보내는 거고 재수출은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으로 바꾸었다가 이 내국 물품을 다시 외국 물품으로 바꿔서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수출은 내국 물품을 그냥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수출, 그 다음에 반송, 재수출 세 가지의 차이점. 어쨌든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원래 내국 물품이었던 것을 외국으로 반출하느냐, 외국 물품이었던 것을 외국 물품 상태로 반출하느냐, 외국 물품이었던 것을 내국 물품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외국 물품으로 만들어서 반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출이냐 반송이냐 재수출이냐 이런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수출, 반송, 재수출에 대한 용어의 개념도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수입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수입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법상에 통관하고 관련되어지는 규정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수출과 관련되어진 규정은 단 한 개 조항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수입하고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여러분이 통관하고 관련되어지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보셔야 될 때 결국은 수입하고 관련되어지는 규정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99% 다 수입하고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입이라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해 놓지 않으면은 사실은 통관과 관련되어지는 법 규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수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 파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나머지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외국 물품, 내국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수입이라는 용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국 물품에 대한 이제 가장 큰 개념은 확인을 했어요. 근데 나무가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죠. 그 다음에 가지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 다음에 잎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뿌리 부분을 봤어요. 뿌리 부분. 근데 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이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하고 관련되는 구체적인 개념, 그리고 기타 나머지 관세법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이 용어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